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글자 있잖아요. 이 글자의 시작이 사실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모든 건 아주 원시적인 어떤 하나의 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이 동굴 벽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새기려고 합니다. 그때 그 공간을 가득 채웠던 첫 소리,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사랑해? 같은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위험해 하는 외침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행동에서 나온 물리적인 소리였어요. 바로 그 소리가 인류 문명이라는 거대한 스위치를 딸깍 하고 켠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날카로운 돌로 바위 표면을 긁거나 진흙판에 자국을 낼 때 나는 그 날카로운 소리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단단한 걸 긁는 기역 계열의 소리가 저 멀리 수메르 문명까지, 그러니까 고대의 문명 어디서든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명의 첫 외침이었던 셈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아니, 대체 이 거칠고 원초적인 소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쓰는 정교한 언어 안으로 쏙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성음 상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쨍그랑 하면 딱 유리가 깨지는 게 떠오르잖아요. 풍덩 하면 물에 뭔가 빠지는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소리 자체가 곧바로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거, 그걸 성음 상징이라고 합니다. 기역 소리가 바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역이라는 자음이 말하자면 스마트폰에 복사 붙여넣기 같은 단축키 역할을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표면을 날카로운 걸로 긁어서 흔적을 남긴다. 이 길고 복잡한 행동 전체를 기역 소리 하나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버린 거죠. 와, 진짜 엄청난 효율 아닌가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진짜 대단한 게 이 기역이라는 단축키를 정말 기가 막히게 써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긁는다 하나로 퉁치지 않고 이걸 4가지로 정교하게 나눠놨어요. 표면을 마찰시키는 건 긁다, 표면을 깎아내는 건 깎다, 흔적을 남기면 그리다, 선을 남기면 긋다. 와, 진짜 하나의 소리로 만든 정교한 교향곡 같지 않나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가설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일종의 언어 화석이 바로 옆 나라, 일본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언어 탐정이 돼서 사라진 고대 한국어의 흔적을 추적해 볼 겁니다. 핵심 가설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아주 먼 옛날 우리말이 지금처럼 압축되기 전의 원시적인 형태였고 그 모습 그대로가 현대 일본어에 보존되어 있다면,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단순히 두 언어의 관계를 넘어 고대 동아시아 역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발견이 되는 거죠. 자, 이 위대한 압축 이론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아주 옛날에는 긁다를 아마 그르그 이런 식으로 발음했을 거라고 추정해요. 바닥을 긁을 때 그륵 그륵 하는 소리를 그대로 흉내낸 거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있던 모음이 불필요하니까 쓱 빠져버리고 남은 리을과 기역이 아래로 찰싹 달라붙어서 지금의 글이라는 아주 효율적인 한 글자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표가 그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그르그를 글그로 압축시켰는데 받침이 없는 일본어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르그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채 가쿠라는 단어로 남게 된 거죠. 흙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흐르그였을 텐데 우리는 흙으로 압축했지만 일본에서는 것이 빠지면서 땅을 뜻하는 하라가 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일본어가 고대 한국어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인 얘기였잖아요.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아주 확실한 물적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쓰는 갈퀴입니다. 이 평범한 도구가 어떻게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과정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긁다라는 행동이 있죠. 여기에 뭐뭐 하는 물건이라는 뜻에 이를 붙입니다. 그럼 뭐가 되죠? 긁기. 발음하면 긁퀴가 됩니다. 말 그대로 긁는 도구라는 뜻이죠.
이 글퀴가 세월이 흐르면서 발음하기 쉽게 갈퀴가 된 거예요. 결국 갈퀴라는 이름 자체가 긁는다는 행동에서 바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왼쪽에 있는 우리말 도구 갈퀴, 그리고 그 옛날 모습인 글퀴, 발음 잘 들어보세요. 글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일본어 단어 가퀴를 보세요. 가퀴는 일본어로 쓰기, 긁기라는 뜻이에요. 소름 돋지 않나요? 한국어의 긁는 도구와 일본어의 긁는 행위가 거의 똑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세기를 박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글자의 그 글, 이 글이라는 단어 자체가 긁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긁다라는 어근에서 바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원래 바위 같은 곳에 긁어서 남긴 흔적이라는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모든 증거가 결국 긁다라는 하나의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긴 추적을 마무리하면서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4가지 핵심 증거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그냥 소리가 우연히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4가지 증거를 다 듣고 나시면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첫째, 이 기억 소리는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긁는다는 의미를 가진 기억 소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인류 최초의 문자인 수메르에서도 발견되는 인류 공통의 소리라는 거죠. 둘째, 언어의 분화와 통합입니다. 우리는 긁다, 깎다, 그리다 이렇게 정교하게 나눴는데 일본어는 이걸 가쿠 하나로 퉁쳤어요. 이건 뭐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셋째, 언어 화석입니다. 그르그가 글으로 압축됐다는 이론이 왜 일본어가 가쿠라는 형태를 갖게 됐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유일한 열쇠예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바로 갈퀴라는 물적 증거입니다. 이 도구 하나가 이 모든 이론을 그냥 상상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으로 끌고 내려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국 긁다는 하나의 소리에서 시작해서 우리말 글과 일본어 가쿠까지 이어진 이 놀라운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언어는 그냥 우리가 편하자고 만든 약속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수천,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고스란히 압축된 거대한 역사의 지도 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심코 쓰는 글 한자 한자에도 저 먼 옛날 바위를 긁던 그 첫 번째 소리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